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약칭 미래청변이 1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를 사기,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박주현 미래청변 대표는 여론조사는 민심을 파악하는 바로미터인데 여론조사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하는 것은 중대범죄라며 이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그 동력이 왜곡된 것이라면 국정운영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래청변은 이번 고발뿐만 아니라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의 공개 자료와 그 과정의 문제 행위들을 분석해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나온 콜센터에 신천지 신도가 2명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신천지에 떠넘길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준석 최고위원 지적처럼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로구 콜센터 직원 2명이 신천지 신도임을 박원순이가 왜 공개했을까요? 그 의도는 충분히 의심초받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국민들이 음성 판정받은 사람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 10일 채널A에서 할머니가 쩔뚝거리면서 약국에 마스크를 사러 다니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한 군데 밖에 못 가는 상황이었고 결과는 물론 허탕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그분의 나이가 되려면 한참이 지나야 하지만 왜 저 노인이 저런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분노와 함께 말입니다. 이것이 정령경제 12위 국가란 말인가? 저만치 나이든 노인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약국에 마스크를 사러 다녀야 하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나라냐고. 2년 전 모토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라는 저서를 통해 내가 과거 만났을 때 문재인은 북한 문제만 머리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통찰력이었습니다. 또 무토 전 주한 일본 대사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평가도 했는데요. 무토 전 대사는 내가 아는 박 전 대통령은 괴로운 인생을 극복하고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다. 돈을 위하여 정치를 하지도 뇌물이 탐나서 재벌에 접근하지도 않았다. 고독하게 악패와 싸우려 하였다. 그가 완강하게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없다는 신념에서 나온 행동일 것이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이 사람은 죄수복을 입고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의지하여 견디고 있다. 외교관으로서 만나본 박근혜라는 인물은 애국심과 자존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고 지금도 비판을 많이 받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랑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애쓴 사람이었다. 박근혜 정권을 타도한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다. 그러나 금우 한국이 잃어버릴 것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암담한 기분이 든다. 대통령이 되면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는 한국에서 3년 뒤, 4년 뒤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판타지의 세계에 살면서 경제를 모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약속하고 외교와 안보에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는 정권을 한국인은 선택하였다. 유권자의 책임이다. 분노에 맡겨서 정권을 쫓아내고 분노에 맡겨서 정권을 선택하고 분노에 맡겨서 그 정권을 매장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화를 내면서도 동시에 생각하고 그리하여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마술을 쓸 수 있는 정치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적어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상 세계에서의 존재감이 대적으로 가장 존재감이 높다. 이렇게 나라를 키운 것은 한국인 자신의 노력이다. 이런 한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가슴에 불을 지른 한국인 자신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문재인 정권을 등장시킨 것은 12년간 한국의 공기를 마셨던 나로서는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방향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12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성보다 감정에 지배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이면을 제대로 직시했습니다. 그의 책에는 한국에 대한 애정도 듬뿍 묻어나 있습니다. 그가 단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책 내용에 관계없이
그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는 책 제목만으로 혐한으로 분류하고 폄하하기 급급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일그러진 자화상은 아닐까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9일 편견과 정치가 신천지를 우한 폐렴 확산의 완벽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글쓴이는 라파엘 라시드로 한국 생활 9년 차인 영국인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그는 한국 내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7,400여 명에 육박하면서 신천지의 여론에 비판이 집중됐다며 신천지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다음 달 총선을 앞둔 정치권 인사들이 신천지를 바이러스 확산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시드는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이 굼뜨고 순진했다며 지난 2월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라는 문재인의 발언은 경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대중의 분노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라시드는 한국 기독교계가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점과 신천지의 독특한 예배 문화 및 포교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과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대중과 언론, 일부 정치인들이 사실상 두려움, 혼란 또는 정치적 편의상 이 두 가지 혐의를 동일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라시드는 특히 신천지 몰아붙이기에 나섰던 한국 정치인들의 최근 행보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이후 여권 내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과 함께였습니다. 라시드가 구체적 사례로 든 정치인들은 공무원 40명을 대동하고 신천지 본부를 급습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검찰의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라시드는 그러면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얼마 전 신천지 교회가 신도 명단을 제공하는 등 보건당국 요청에 협조적이며 강제적 수단은 신천지 교인들을 음지로 더 숨게 하고 방역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 사실은 신경 쓰지 말라고 조소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병상 부족으로 일부 환자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숨졌고 최근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환자이거나 신천지 교인이 아니면 진료를 거부받는 일도 생겼는데 이런 일도 신천지를 향한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우한 코로나 백서를 만들어도 좋을 수준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인구 2,300만 명인 대만의 우한 코로나 환자는 11일 오전 기준 확진자 47명, 사망 1명에 불과합니다. 5,100만 인구의 우리나라 환자는 7,755명, 사망 60명에 이릅니다. 165배 차이입니다. 대만의 인구 밀도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도 마스크 수급 불안이 덜합니다. 대만은 어떻게 코로나 재앙과 마스크 대란을 다 잡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대만 정부의 위기 대응 리더십이 뛰어났습니다.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 차단 등 발빠른 국경 관리에 나섰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사스 사태 때 출범한 중앙전염병지휘센터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 것도 주요했습니다. 대만은 지난 1월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 환자가 쏟아지자마자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온 승객을 공항에서 선별 검진했습니다. 2월 7일부터는 중국 본토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외국인도 막았습니다. 자국민 입국자는 14일간 자가 격리했습니다. 대만의 대중교역액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1인당 교역액은 한국의 2배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일하는 대만인도 85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만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밴더빌트 의대 감염병 전문가인 윌리엄 셰프너 교수는 대만은 사태 초기부터 보건당국과 과학자, 의사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구했고 그대로 실행했다며 이는 매우 좋은 전염병 대처 공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심각한 바이러스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기보다 국민의 보건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2003년 사스 사태 때 큰 타격을 입은 대만은 이듬해인 2004년 세계 최초로 중앙전염병지휘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치과 의사 출신인 천스중 위생부장이 이끄는 중앙전염병지휘센터가 이번 우한 코로나 대응을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간섭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천회이치 미국 오리건대 공중보건대 교수는
대만은 사스 사태에서 힘들고 쓴 교훈을 얻은 만큼 매우 준비가 잘 돼 있었고 그 덕분에 우한 코로나를 잘 막아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만은 첫 확진자 발생 사흘 뒤인 1월 24일 의료용 마스크를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마스크 수출 금지와 함께 생산업체들의 24시간 공장 가동을 요청하며 생산 라인 증설 자금을 신속히 지원했습니다. 당장 마스크 생산 설비 60대 등 추가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2억대만 달러, 한화 약 79억 5,800만 원부터 투입했습니다. 마스크 제작 일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인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2월 2일 군 병력을 마스크 공장에 배치했고 11일에는 예비군까지 동원했습니다. 마스크 공장을 군이 지키면서 밀반출을 막았습니다. 모든 마스크를 약국을 통해서만 유통하도록 하고 마스크를 살 때는 반드시 의료보험 카드를 갖고 가서 정해진 양만큼만 살 수 있도록 마스크 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매점 매석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만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을 전부 사들여 구입가보다 판매가를 낮춰 팔았습니다. 마스크 유통을 위해 한국의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중화우정망 직원들을 투입했습니다. 하루 근무 인원 약 7,000명 중 3,000명을 이에 배정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유통까지 맡으니 당연히 마진 논란도 없었습니다. 대만 디지털부는 판매처별 마스크 재고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12일부터는 인터넷 구매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불편이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좌파 정권은 대만과 어떤 차이점을 보였을까요? 첫째, 첫 확진자가 나와도 2월 중순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민 안심시키기에 주력했다. 둘째, 의협, 국민의 중국인 입국 차단 금지 권고와 요구를 외면했다. 셋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의료 출신이 아니다. 넷째, 방역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경제적 상황을 우선시하여 중국인 입국 차단과 마스크 방호복 수출 통제 등 정치인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지 못했다. 다섯 번째, 중국 마스크 수출 통제를 너무 늦게 시행했다. 여섯 번째,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면서도 제조업체의 추가 설비에 필요한 공적 자금을 투여하지 않았다. 일곱 번째, 제조업체에게는 단가를 후려치면서도 유통업체의 마진은 보장해 특혜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특히 13만 의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우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월 18일까지 총 6차례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교회 같은 다중시설 이용 제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 등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권고를 모두 무시해 골든타임을 놓쳐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월 24일 7차 담화문에서는 중국으로의 마스크 반출 금지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했습니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는 지금 전략 물자다. 의협이 3주 전부터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뒤늦게서야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 대응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심하고 분통이 터진다. 빨리 심각 단계로 올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복귀하고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입장에서도 신뢰가 생길 것 아닌가. 국민 생명이 최우선인데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